너의 하느님 나 주님 뵙기를 원해요. 나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 주님만 따라 살래요. 주님 은혜로 나를 세우사 제가 당신의 자녀 되리라. 언제나 주님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죠. 세상 앞에서 주님이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죠. 목숨을 내어 주셨죠.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인사드립니다. 생활성가 가수 신보연 엘리사벳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노인 사목, 노인 건강, 또 신앙인으로서 노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요즘 그렇게 부르는데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우리 시청자 중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노인들,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노인 사목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개략적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도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혜경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대교구의 이제 노인 사목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오랫동안 또 노인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해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노인 사목이 뭐 충분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 본당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노인대학도 있고 시니어 성가대도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뭐 연령회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라고 좀 이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노인 사목의 가장 핵심이라 그럴까요? 많이들 하고 계시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노인 대학, 네. 시니어 아카데미의 운영이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네. 근데 신부님들께서는 노인 사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광범위하게 네. 보시니까 근데 이제 사실 노인 대학이 있다 그래서 노인 사목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사실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사실 노인대학에 다니는 분들, 시니어 아카데미에 다니는 분들은 전체 어르신 그 비율이 한 10% 남짓. 그렇듯이 차라리 노인대학을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사목적 배려 안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시다고 미뤄볼 수 있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신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나오시지 않는 나머지 90%는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가고 관리해 드릴 건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그렇죠. 오히려 무겁고 그리고 이제 이 지난주에 그때 제가 노인 대학 이런 거 조금 변화하고 있다. 학교로 네. 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너무 고단하게 사셨고 정말 굶다시피 사셨고 이래서 그냥 노후는 편안하게 쉬고만 싶다. 네. 밥 3끼만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쉬겠다 이러셨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쉬시라고만 하면 다 화내실 거예요. 네. 아마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네. 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싶다가 이제 열망이시고 네. 자녀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의 여력을 네. 지력이나 뭐 재력이나 아니면 그런 모든 역량을 교회가 활용을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네. 대접받고 경로를 받으려는 그런 의식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노인 사목의 주체로 어르신들이 기여할 수 그렇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미사도 없었던 적이 있었고 사실 미사에 제일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또 미사를 재개를 했는데 또 감염 위험이 있으니 노인들은 가능하면 오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까 이 성당에서 받던 위로도 못 받고 그나마 이렇게 우리 평화방송 통해서 네, 이런 방송도 보시고 미사도 방송 미사 하시면서 좀 위로를 받긴 하시지만 그런 노인 신자분들이 많이 사실 좀 신앙생활도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박영호 박사님, 병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제 뭐 노인들이 병원에 오는 것도 좀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볼 정도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원내에 이제 감염자가 생기면 병원이 폐쇄된다든지 아니면 또 의료진이 이제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늘 24시간 긴장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또 환자들도 보다 보니까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 병원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코로나19에도 또 취약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의 문턱이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뭐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이제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의료진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죠. 네. 아무튼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돼서 노인 어르신들이 병원이든 성당이든 좀 편안하게 좀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조금 네. 첨언을 한다면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처음에 코로나19가 이제 발병을 했을 때 저도 굉장히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의사들도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일까 이제 많이 우려하고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한 6, 7개월 겪다 보니까 적어도 이렇게 그 오염된 표면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반면에 비말을 통한 감염이 굉장히 주된 거라고 네.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강조가 됐는데 보면 아직도 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바깥에 외출해서 그
돌아다니실 때는 굳이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공기 순환이 잘 되니까. 그렇죠. 이제 네. 바깥에서는 이게 비말 거리감도 감염이 있고. 있을 네. 그 가능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것도 어르신들이 마스크 쓰면 아무래도 이제 숨쉬기도 조금 불편해하시고 네.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쓸 때에는 적어도 코라도 좀 보이고 그냥 맑은 공기를 쐬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직접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때에 이제 비말 감염의 이제 우려가 있는 건데 보면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마스크를 벗고 친한 동료 뭐 이런 가족들하고 마스크를 벗고 이제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에도 이제 이것도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롭게 바뀐 문화인데 식사할 때는 가급적 대화를 최소한으로 하고 식사를 끝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들도 사실 마스크 쓰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일렬로 앉아있을 때는 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중장년층과 노인 세대와의 그런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세대 갈등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은 여러 가지로 약해지고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그런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노인들을 대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세대 간의 그런 갈등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조혜경 박사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세대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네. 같고요.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는 신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어린이 미사, 주일학교 이렇게 그런 미사와 어른 미사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다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는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까 코로나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을 더 포커스를 두고 그런 함께하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이런 상황에서 없는 양극 세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 그럴까요? 나아갈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더 단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보다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어른들 책임도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하며 그러니까 어른 세대가 좋은 표양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앙의 그 흐름 속에 그 과정 속에서 손자녀나 아니면 젊은 세대에게 정말 좋은 그런 신앙의 전수자 역할을 하도록 이제 저희 노인 쪽에서는 그런 관점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래서 자타가 그런 네. 노년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변화에 빨리 적응하면서 이제 사실 저희만 해도 장년층, 중장년층만 해도 청년 세대들이 볼 때는 좀 뒤처진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꼰대라는 요즘 표현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라떼는 홀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라떼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겸손해야 되고 좀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변화를 빨리 그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흡수하면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어른도 배울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젊은 세대는 그 노인들 어른 세대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 제가 최근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도 열심히 봤는데 굉장히 저희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선후배 간의 서열이라든지 그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들의 문화는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사실 의사들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군대보다 더 엄격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열이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교적인 오랜 관습에서 내려온 어떤 권위주의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그러한 문화가 사실 알게 모르게 좀 스며들어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무래도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이제 그 밑에 후학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지만 또 듣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뿐 아니라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권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에는 벌써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경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남의 얘기를 좀 더 들어주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젊은 층에게도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뇌도 이제 그 퇴행 과정을 밟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 보니까 신경도 예민해지고 또 앞서 얘기한 대로 우울증도 많고 하니까 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냥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라고 던진 얘기에도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네, 상처받으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젊은 분들도 그 말에 대한 주의도 좀 필요하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때로는 좀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같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서로 이제 어떤 그 세대 간의 조금 어떤 부딪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소설이나 뭐 영화 드라마를 보면 특히나 그 모녀 간의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서로 또 상처 주기도 하고. 보현 씨는 어떠세요? 어머니랑 관계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음. 괜히 좀 찔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의 삐짐의 빈도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네네네. 근데 그냥 저도 그냥 예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서스럼없이 했는데 그냥 돌아갔더니 엄마가 되게 속상했어. 막 그 삐짐을 우리는 또 알잖아요. 네. 자녀들은 어떤 느낌인지. 좀 많이,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엄마 얘기를 많이 경청하려고도 하고, 많이 들어주려고 좀 노력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엄마랑 산책도 다니고, 아침에 같이 운동도 하면서 하거든요. 시간이 나면. 근데 정말 찔리네요, 교수님. 네. 그래도 이제 모녀는 그 여성들끼리 나름대로 교감이 그렇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대책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화가 없는 대화가 필요해 뭐 이제 그런 코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할 때는 한 10분, 15분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1분이면 딱 네. 끝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금방 엄마 바꿔줄게 딱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스몰톡 이런 작은 대화를 사실 남자들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인들은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는 존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노인들이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인의 소명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혜경 박사님. 역사를 전하는 역할이라 그럴까요? 예. 네, 역사를 전하는 역할. 예, 역사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긴 네네. 한데요. 내 역사, 우리 가족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꼭 뭐 위대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만이 역사에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온 게 정말 수많은 알 수 없는 정말 전보다도 작은 수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고 인류가 이제 지내온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중에 점이 하나도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았고 네. 그 신앙을 후세에게 전해주는 그 역할.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가볍게 아니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요.
이제 물리적으로 젊은이와 나이 든 세대 또 13세대가 같이 지낸다는 게 시간 공간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어떤 걸 했냐면 시니어 아카데미의 한 반하고 주일학교에 뭐 1학년 뭐 테레사 반하고가 자매 결연을 맺는 거예요. 주일학교 하면 초등학생인가요? 예, 초등학교나 중고등부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기도 마니또가 되는 거예요. 아, 같이 모여서 예.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네.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이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화나들 있잖아요. 네. 백혈병이라든지 네네. 이런 어려운 병 중에 있는 아이들 그룹을 우리 노인대학의 한 반에서 계속 기도 마니또를 해서 서로 영적 결연을 선물, 해서 예, 서로를 위해 예. 기도를 해주는. 예, 영적 선물을 네.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고3 수험생 이제 54일 기도를 하지 네, 않습니까? 네. 100일 전 모임도 네. 하고 그러면 우리 노인대학에서 고3 테레사 할머니께서 베드로 학생에게 54일 동안 영적 선물 꾸러미를 만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54일 기도를 하루에 5단씩 했다. 누군지 몰라요. 네네. 테레사도 모르고 베드로 학생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 수험생 그 안수 미사 있잖아요. 네. 격려 미사 때 영적 카드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베드로 학생 뭐 수능 화이팅 대박 기원합니다. 네. 아니면 뭐 그리고 영적 선물 기도 몇 단입니다. 테레사 할머니가 네. 이렇게 해서 카드로 그냥 아하. 그러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할머니가 기도해 준다는 게 뭔가 더 깊이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더 사랑이 많을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그리고 듭니다. 교회 안에서 네. 아무리 노인들이 뭘 못하시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힘없고 어쩌어찌 해도 기도 부대라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들도 항상 네. 강론 끝에 기도해 주실 거죠?는 네. 어르신들한테 하시는 맞습니다. 의지이고 부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만나서 뭘 하고 어떤 유형의 뭐를 또 이루어 놓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이제 그 예로 저희가 그런 이제 교육대 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 얘기도 좀 했었지만 사실 우리가 삶의 목표는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럼 나이 들어서의 행복을 주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고 또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네. 그 행복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가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언가 하나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상호 이제 뭐 인간관계의 어떤 뭐 그 좀 원활함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서 존재감, 뿌듯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시니어 아카데미 저도 좀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저도 곧 시니어가 되니까 저도 사실은 학생보다는 강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그 댄스 스포츠도 좀 공부하고 했는데 나중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여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뭔가 어르신들에게도 어떤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뭔가 뭐 이렇게 꿈을 갖게 해준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뭐 70대에 대해서 처음 시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가의 꿈을 이루신다든지 그런 기사도 제가 자주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숨겨졌던 재능 또는 사느라고 바빠서 관심을 못 가졌던 그런 자기 개발을 그 연령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잠깐 바꿔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노인 사목이라든지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많은 경우에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노인 정책, 또 노인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혜경 박사님 현실이 어떤가요? 노인 빈곤율도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막 최하위에 거의 속해 있고 네. 어르신들 자신들도 당신들은 아주 빈곤하다라고 인식하고 그 조사 결과도요.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거에 가장 큰 이유, 동기는 수입을 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자아실현, 성취, 여러 가지 뭐 존재에 대한 확인 등등 있을 게 더 높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첫 번째는 수익의 창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 내가 한 푼이라도 좀 내 스스로 벌고 싶다는 그 욕구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내 자녀가 내 부모를 내가 모시고 봉양하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 가정 가치관에서 지금은 거의 뭐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시삼끼를 어떻게 저희가 부모님을 대접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 시스템들도 그렇고 이제 정부가 아니면 공공부조 차원에서 함께 가고 뭐 요새 이제 아주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라든지 네. 치매에 대한 뭐 그런 보조도 그렇고 그래서 내 부모, 내 자녀의 그 관계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관계로 가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압축적 고령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빨리 그렇게 우리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힘겨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이런 쪽이 잘 되고 있고 많이 혜택도 받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공적인 그런 의미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회가 이제 급격히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요. 노인이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곧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면 90 넘은 저희 부모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르신들을 챙겨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제 환자들 중에도 어떤 분이 친정엄마는 당뇨, 시어머니는 뭐 무슨 심장병 그래서 두 어머니 수발 드느라고 정작 본인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에서 뭐 이제 요양보험이라든지 뭐 치매 그 관리 뭐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고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뵐 때마다 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편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한 분이라도 뭐 요양병원이나 이제 그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요즘 또 뭐 자녀들 숫자도 적으니까 완전히 생활의 리듬이 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한데 노년에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당당히 요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건강해야 니네들 마음에 맞습니다. 짐 없이 네네. 사는 거니까 용돈 좀 팍팍 줘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다음 듭니다. 만남에 용돈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 시대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이제 박용호 박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글쎄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 이제 제일 문제는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집 밖에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더더욱 집에 계시면서 갖는 그러니까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게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을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챙겨준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시간 날 때 좀 외출해가지고 바깥에 공기도 좀 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라도 좀 자주 만남을 가져서 조금 더 이렇게 대화의 시간도 많이 갖고 하면서 외로움, 고립감, 또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현 박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노인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교회 안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 의미가 없어요. 네. 예, 무료하고 역할이 축소되고 한 분들을 나오시게 해서
만나고 접촉하게 하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노인대학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노인대학에서는요, 교사들이 동영상을 어르신들한테 영상으로 인사도 드리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화상을 봐야 또 상태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네. 노력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면에서 이거 꼭 뭐 노인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평화방송에서 네. 노인분들과 관련된 방송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네,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그럼요. 들었거든요. 최대 그 시청자가 네. 고정 고객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연령층이죠. 네. 이제 저 이렇게 나와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르신들은 전화 와요. 네. 아, 학장님 나왔냐 그러고. 예, 그래서 유튜브가 요새 굉장히 활성화돼서 신부님들 각종 미사, 축복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르신들 그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하루 종일 TV를 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참에 노인 방송국을 하나 네네.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할 거 많으시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또 힘을 보태고 힘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보현 씨도 마무리하면서 또 한마디 네, 하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네.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네.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 은교에서 노인 이조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또 가수 서유석 씨도 이렇게 노래하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주름을 펴고 한 살이라도 적게 보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나이대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기쁘고 거룩한 노년의 삶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이고 또 우리 인생의 완성일 것입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지금까지 노인 사목과 건강한 노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박용우, 조혜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